자,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 자, 유료 문자 샵 8181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자,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해외 영리병원, M&A와 차병원 시너지 효과 기대,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아시아 3대 병원 금융위기와 또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이 보여지고 있다. 또 향후에 해외 영리병원 M&A 기반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리포트는 5월 30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차바이오엔 분할 후 기업 가치는, 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병원 확대 계획의 가시성이, 그러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중요한 변수가, 기업 가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총 기업 가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15년 보수적으로 예상하더라도 일단 1,000억 원 수준의 매출 순증이 기대되고요. 기업 가치는 9,200억 원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엔 분할 이 사례를 보면서 과거에 네이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NHN, LG화학 등 인적 분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적 분할 이전보다 이후에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날 인적 분할 이후에는 차바이오텍은 세포 치료제 개발과 병원 운영 등의 성장성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더 높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수들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지금 바로 토킹 시작해보죠. 자, 분할 재상장에 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차바이오엔. 하지만 오늘 주가를 보니까 예상 밖으로 좀 저조했거든요. 오늘 하루만으로는 뭐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차바이오엔의 인적 분할 과연 문제는 없는지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엔의 분할 재상장의 가장 큰 이유는 뭘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분할이 병원과 바이오 업종에 매진하려는 의도인지. 네. 제 옆에 팻말 보게 되면은 네. 오늘은 딱 맞는 제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네. 선택과 집중. 왜 했을까요? 분할 왜 했을까요? 옛날에 네이버는 분할 왜 했을까요? 이게 네이버를 예로 드는 게 뭐 얘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네이버도 한 게임 때문에 발목 잡혀 있던 것들 떨어내고 싶어서 분할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차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디오스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왔고요. 지금 차바이오가 얘기하고 있는 건 줄기세포 치료제 쪽이라든지 뭐 병원 관리라든지 뭐 이런 쪽입니다. 지금 광학사업부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이게 디오스텍을 끼고 있을 때 받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으니까 차바이오만 뚝 띄어내는 겁니다. 네. 이거 좋으니까 뭐 40배 줘.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정확했어요. 차바이오 쪽으로 집중하겠다. 예전에 네이버도 라인 쪽에 집중하겠다 이거였으니까 그 메시지는 정확했는데 분명히 네이버와 달랐습니다.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킬러 컨텐츠를 분명히 시장에다 어필을 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차바이오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차움이라든지 이런 병원 서비스 쪽은 네이버 라인만큼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기관들 쪽에서 대규모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네이버만 생각해서 대박 칠 걸로 봤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약간 얘기가 다르구나. 예전에 네이버는 15조 꿀럭꿀럭대다가 분할 들어가서 지금 네이버 시총이 25조가 금방 넘어가 버렸었거든요.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부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디오스텍이 좀 성장성이 낮은 광학 사업이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라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게 평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잖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일단 높지 않거든요. 광학사업부 쪽에서 매출 비중은 20% 정도 나오는데 그쪽에서 가져오는 영업이익률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차병원 쪽에서의 병원 관리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돈 안 되고 있었거든요. 병원 네. 부분이 뭐 70% 정도 이익을 가져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만 뚝 띄어서 우리는 성장성이 있으니 광학사업부보다는 성장성이 더 있으니까 네. 요거만 따로 멀티를 계산해줘. PER 배수를 다시 계산해줘. 라고 시장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된 만큼 바이오는 호재, 광학 부분은 좀 악재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흑백 될까요? 논리처럼 나가는데 뭐 흑이에요 백이에요 그러면 회색 그러면은 흑이에요 백이에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때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시장 분위기도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이버가 지금 시장에서 분할 들어왔으면은 과거의 네이버처럼 저 슈팅이 나왔을까요? 지금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차바이오텍이 시장에 나온 분위기도 일부 다르거니와 예전에 네이버가 나왔을 때는 사실 네이버가 다른 쪽을 끌어올렸다라기보다는 네이버가 막 날아가기 시작할 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SNS 관련주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 차바이오텍은 시장에 툭 튀어나왔을 때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이 지금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에서 국내 시장에서 끌고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끌고 이제 데리고 갈 만한 종목들이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을 좀 리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네이버가 출발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 다른 출발이다. 그렇죠.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계세요? 말씀하세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뭐 여기 박진희 차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 테지만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선빵과 학습효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가격하긴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황무지에서 먼저 개척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장 환경이 그때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과거 네이버도 상장됐을 때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도 막 미국에서 상장되면서 분위기를 또 이끌어줬던 흐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용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처럼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지금 몰매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바이오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밸류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기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과거 플레임이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이었습니다. 원래는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 그래서 네. 디오스텍을 빼고 그냥 차바이오 앤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안 되는 사업은 철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되는 사업 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뭐 차바이오 앤과 디오스텍과 이렇게 좀 분할한 것이 명확하다. 그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가만히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인적 분할. 한다는 것은 그래 되는 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뭐든지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PR이 낮다고 PBR이 낮다고 뭐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분위기가 그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를 이어서 뭐 코스닥 이야기도 좀 할 테지만요. 지금 뭐 그런 어떤 순간 속에서 이 차바이오엔의 어떤 그 높은 네이버도 물론 분할 상장되고 나서 한 5일 정도는 옆으로 횡보했어요. 좀 빠지거나 네. 좀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치고 올라간 거였는데 오늘 뭐 디오스텍은 하한가 같고 차바이오엔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은 사실상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배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적으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시총을 보니까 네.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네. 이게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시가총액 합이 1조 1,170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왠지 분할하면은 재미 좀 볼 것 그죠. 같잖아요, 시초가가. 네네. 근데 오늘 끝나고 나서 계산 딱 해보니까 똑같은데. 1조 123억. 네, 거의 오히려 10% 정도 로스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 분할은 성공한 분할 같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 일단은 네. 시작이 타이밍이 그렇다. 안 좋았던 네. 거죠, 사실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네. 타이밍이 사실 안 좋았고
지난번에 뭐 네이버랑 비교하기는 상당히 조금 그런 상황인데 네이버는 아까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밍이 워낙 좋았고 그 당시 미국 시장에서 뭐 그런 SNS 관련주들이 워낙 갈 때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차바이오가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관의 매물이 다 나왔거든요. 양쪽으로 다 상당히 많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거래 정지가 계속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코스닥 종목들 다 매도할 동안 이쪽에는 물량이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것들이랑 좀 맞춰서 기관들이 또 때려야 될 물량이 있으니까 매도를 했죠. 왜냐하면 혼자만 거래성 때문에 못 때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기관이 매도하고 싶었던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자극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도를 했고 최근에 코스닥의 트렌드가 뭐죠?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가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차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4분기까지 실적이 확 좋아지만 뭔가가 없다는 거죠. 지금 수익성이 약간 뒤로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LA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병원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막 좋아지는 뭔가를 보여주면은 그나마라도 들고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나 그동안 거래 정지여서 못 팔았었는데 너 오늘 잘 만났다고 아마 매물이 강력하게 쏟아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네.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네.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매물을 많이 아까 전에 리포트에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차바이오 텍을 결정 지을 변수는 추가적인 병원에 대한 네. 투자 여부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2004년도에 LH차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414억 원에 샀네요. 가치는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바이오텍 쪽에서 현금 지난번에 유상증자한 거 들고 있는 게 있어요. 1,000억 원 정도. 그 금액이면은 병원 비슷한 거 하나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 그쪽으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다 증명해 줘야 추가적인 멀티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차바이오텍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전화를 받아보죠. 자, 최상필 차바이오텍 주식 담당 차장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차바이오텍 IR 공시팀의 최상필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차바이오엔이 분할 상장을 했는데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오늘은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 소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그 시초가 18,9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좀 오르지 못하고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매물을 연이어서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할 상장 첫날인 현재 그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저희 차바이오텍의 기업 가치가 상승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 패널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차바이오텍의 차디오스텍 분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먼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운영하던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모듈 사업을 하는 그 광학 사업 부분과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병원 운영 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바이오 사업 부분 이렇게 두 개의 사업부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이 각각의 사업부들은 그 엄연히 다른 사업의 색깔, 불과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의사결정 진행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내부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사업부 간 거리에 따른 공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의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먼저 그 각 사업부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지배구조 제작을 확립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사업 부문별로 그 독자적인 경영과 그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또 유도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핵심 사업의 그 집중 투자를 좀 용이하게 해서 네. 소위 말하는 그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일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먼저 저희 회사는 이제 인적 분할이 완료된 만큼 그 전문성이 제고랑 그리고 회사 가치 극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차바이오텍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운영 사업은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두 공개는 못 해드리지만 그 병원 플랫폼의 구축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그 기존 할리우드 장로병원과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병원 운영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그 글로벌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재 진행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은 그 지난 4월에 그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에서 그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서 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한 연구 결과가 가시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에 저희 회사도 그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와 그 체세포 복제를 통한 난치병 치료제의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패널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저보다 좀 더 예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까 전에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병원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예, 그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 그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공개해드리기 죄송합니다. 그게 필요한데.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면 노코멘트 아직.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내부 규정상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박병욱입니다. 예전에 NHN과 NH엔터테인먼트 이게 좀 분할되면서 NH엔터테인먼트는 맨날 빠지는 네이버만 계속 올라갈 거였죠. 근데 좀 걷어들이는 거 아니야. 라인에서 좀 이렇게 게임도 좀 이렇게 좀 NH엔터테인먼트 좀 쓰고 좀 그러면 좀 안 될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 차 디오스테가 오늘 하한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요 사업 부분은 어떻게 좀 회사 내에서 다시 한번 차 바이오에만 너무 집중하고 이쪽은 또 뭐 버리는 업종 뭐 그런 말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치부되는 그런 어떤 치부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느낌이 네.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키워나가실 생각은 좀 있으신 건가요? 디오스텍도? 이미 아까 전에 이제 좀 차 디오스텍의 분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그 명백히 이제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사가 그 자구적으로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과의 그런 연계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제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통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궁금하신 점을 얻지 못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한데 언제 하실 거예요? 결국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앞으로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변수이기 때문에 뭐 길게 안 걸릴 거다라고 시장에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지고 나면 우리 투자자들이 지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빠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공개할 수 사실 그 없다고 부분은 하니까. 조금 저희가 미리 얘기를 안 드렸던 부분이라 좀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다음에 네, 또 연결이 되면 그때 네. 제대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스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하한가를 가서 네.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차바이오에 더 집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종목 뭐 계속적으로 또 하한가하고 또 하한가하고 그러면은 또 그래도 차바이오에 관련 회사인데 이거 한번 매수해봐도 되지 않겠어?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네. 제가 여쭤봤는데 네. 완전히 그냥 독립된 회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완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돌발 질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의 입장 서로 다른 상황이죠. 저희가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의 분할 비율은요, 자산 가치에 따라서 73대 27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차바이오텍에 몰려 있죠. 차바이오텍이 영리병원 운영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차바이오텍은 현재 LA의 최대 영리병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미국 내 병원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기업 가치도 최대 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디오스텍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예상됩니다. NHN 경우 분할 이후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상반되게 움직였는데요. 차바이오엔 네이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네,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하고는 시작 출발점부터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바이오텍의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줄기세포 치료나 관련 연구 사업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병원 사업부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하긴 할 건데 시기를 모르겠다. 그쵸, 뭐 네.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 줄기세포 치료제 쪽 쳐다보죠. 지금 제가 보니까 연구 과정이 지금 제일 진행 많이 된 게 이상이네, 이상.
태반 줄기세포 쪽으로. 네. 근데 이 치료제 개발하면서 상상 가가지고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 굉장히 긴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일상 들어가고 아직 임상 준비 중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매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쪽에다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길게 남은 이슈라고 보다 보니까 뭐 좀 빠르게 좀 이슈를 땡겨 먹을 수 있는 병원 사업 어때요? 병원 사업 어때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바이오 사업부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여전히 병원 사업부 쪽으로 차바이오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돈 생긴 거 가지고 다른 데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병원 인수 쪽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밝혔으니까 그 라인업, 그 시기상의 뉴스를 잘 귀 기울이셨다가 움직임이 좀 있을 때 잡아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여전히 병원 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박진희 차장님은 줄기세포 관심 있으세요? 당연히 이쪽은 성장성이 사실 무한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쵸. 사실 뭐 한동안 뭐 이런 쪽에 사실 열광해서 막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줄기세포라고 한다라면은 죽은 세포를 살아있는 다른 줄기세포에서 이제 옮겨와서 거의 살리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던 분들이 이제 눈을 뜨실 수도 있는 신봉사가 이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네. 근데 저는 사실 줄기세포 되게 관심이 많은 게 뭐 여성들이라면 다 마찬가지겠고 뭐 환자분들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여태까지 연구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뭐 허리를 못 쓰시던 분들도 줄기세포 이식하고 허리를 쓰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뭐 강아지가 못 걷던 강아지가 걷고 그다음에 망막색소 변성증에서 눈이 점점 안 보여 가시는 분들도 다시 또 보실 수가 있게끔 되는 부분들. 사실 앞으로 의료 부분에서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새로운 치료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바이오한테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바이오가 보여주는 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시장 커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오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로 현실에 돈이 되어서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한 대로 LA 병원에서 돈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환자 감소하고 뭐 매출 줄고 또 앞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또 4분기로 연기되는 수익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바이오가 노출돼서 계속적으로 기간의 매를 맞고 있는데 줄기세포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줄기세포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다 완전히 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 관련한 부분들은 전 앞으로 시장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그런 치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약업계를 한 100개로 잡고요. 네. 이 중에서 신약에 성공하는 비율이 4%래요. 오. 네, 4%인데 이 4%의 기업은 한동안 기업이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낮은 그만큼 대신에 어렵다는, 네. 한 번 터지면은 매겨 살리는 거예요. 우리 다 뭐 기억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일양약품이 백혈병 치료제 쪽에다가 한동안 올인하고 있다가 김동욱 교수팀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니까 일양약품이 한번 무섭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기대감을 먹고 있다가 무언가 보여주면 한번 튀어오르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바이오 쪽에다가 줄기세포 오케이 좋아. 좋은데 언제 할 거야? 이러면은 좀 멀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할 때는 뭐 성장성인 기대감이 있으니까 일단 밸류 줘. 그런데 시장이 흔들릴 때 불안한 밸류다 보니까 금방 매도가 나오게 되고 오래 못 버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땡겨 먹을 수 있는 가시화된 이익이 뭐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뭐 병원 서비스 업종으로 구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요쪽, 줄기세포 요쪽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 쪽에 사업 잘 영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병원 인수하고 LH차 다 잘 되고 그동안 이렇게 돈을 잘 벌면서 그거는 캐시카우고요. 네. 돈을 벌어서 줄기세포 연구해서 거기서 대박 나면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뭐 현대백화점의 어떤 식품 사업부에서 어떤
좋은 것을 좀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물건은 잘 팔리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다른 거 사업 보면 또 어떤 뭐 또 라이징 스타 뭐 쪽을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나 수익도 보면은 이게 뭐 바이오주, 주기세포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말도 안 되는 PR 400배, 500배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배, 30배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한 재무구조 갖고 있고요. 근데 너무 주기세포, 바이오 쪽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병원 쪽의 사업 부분, 서비스 쪽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쪽은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고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임상 이상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기업도 있었겠요.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쪽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을 봐라.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오면 꼭 의혹이 생기는 게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이거든요. 분할 전에 이게 이 얘기가 나왔다. 증권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나요? 미리 다 땡겨놓고 튀어 올려놓으니까 분할 작업한 다음에 실제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분할되기 전에 좀 조용했으면 오늘 분할 시초가가 이렇게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무엇보다 저는 박진희 차장님이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가장 와닿네요. 거래 정지돼 있는 동안 코스닥도 다 문매 맞았거든요. 얘만 혼자 정지돼 있느라고 문매를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매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쫓아가서 때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깝네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미공개 정보. 그런데 요즘은 그 작년 10월 달에 CJ ENM으로 촉발된 그 미공개 정보 그렇죠. 이용과 관련된 이 얘기들 다음은 뭐 안 그랬나요? 다음 뭐 또 카카오톡 인수합병 된다 그러면서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야? 괜히 이제는 뭐 급등 아니면 급락이면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근데 그거 뭐 글쎄요. 그거를 전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가 알겠냐? 그 누가 알겠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때 저는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제가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자 그런 의도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청자분께서 SMS 문자를 주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양육강식이 존재하는 주식시장에서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문자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갖고 무슨 무슨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뭐 내부자주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그건 윤리의식이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지금 피비린나는 지금 싸움터에서 그런 게 너무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뭐 이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상 그거를 뭐 막는다 해도 사실 어려운 일들이고 네. 참 뭐 애매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SNS 댓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유엔 네이버의 추억. 1716번님, 차지오스택만 불쌍한 꼴. 또 4106번님, 돈 되는 것만 남기려는 게 기업의 당연한 생리. 하지만 씁쓸하군. 8427번님, 바이오나 병원 산업 업황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겠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증권사 리포트 꼼책은 여기까지입니다.